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요, 2021년 1학기 경제학 원론 1에 대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OT를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 수업을 들으시는 과목이 경제원론 1입니다. 예.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경제학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첫 단추가 경제원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은요, 나중에 점차 아시긴 하겠지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뼈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쫙 돼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여기에 미시경제학, 사실 이게 경제원론이죠. 미시경제원론이야. 경제원론 이게 있고요. 그리고 거시경제원론이 있어요. 거시원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미시와 거시원론을 쫙 뼈대를 잘 맞추시게 되면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은 2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같이 듣는 분도 있는데 미시경제학을 배우고요, 거시경제학을 배우시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미시와 거시를 다 배우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해요. 더 이상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좀 더 응용되는 과목을 조금 더 배워야지 경제학도가 되든 아니면 응용력이 생길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소위 이거와 관련된 미시의 응용, 산업조직론이라는 과목도 있어요. 시장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니면은요, 산업조직론, 미시에서 과점시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춘 게임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뭐 수리경제학 이런 걸 하시면 미시경제학을 수학적으로 푸는 그런 접근 방법을 하죠. 아니면 국제무역론 이런 거 국제경제학으로 하기도 하는데, 국제경제가 둘로 나눠요. 국제무역, 국제금융. 그럼 이 국제무역이 약간 맞습니다, 미시에 가까운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하겠다 그러면 거시와 관련된 응용 과목들도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주로 이제 거시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화폐와 금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화금론이라고 합니다. 화금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약간 노동경제학, 그것도 약간 미시에 속합니다. 노동경제는 미시, 거시 다 속하는데 미시에 좀 더 가까운 측면도 있죠. 노동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또 역시 재정학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미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응용 과목이 좀 미시가 많습니다. 국제금융론 이렇게요. 이런 걸 이제 배우시게 되면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을 숙지하시게 되는 거야. 이게 되면 이제 정점에서 이제 활용 점정을 찍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뭘 배웁니까 하면요, 보통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이제 교수님마다 다르긴 하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 경제 정책론 이런 것들을 좀 보시죠. 경제 정책과 관련한 이런 과목들, 뭐 경제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 동태적 거시경제라든가 등등등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 단계로 시간이 되시면 이 밑바탕에 원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더 밑바탕 기저에 지금이야 경제학이 수학으로 막 점철돼 있어요. 그래서 막 뭐 경제학과 친구들은 내가 이게 경제학과인지 수학과인지 모르고요, 대학원 가시면 더 그래요. 그래서 막 이게 내가 왜 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수학자들이 경제학에 많이 오면서 또 수리적인 모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수리적인 모형 말고요, 그 전에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만들었을 때는 경제학이 뭐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학이라 얘기하죠. 경제 사상, 철학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경제사라고 해서 경제사, 뭐 서양 경제사, 한국 경제사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고요. 경제와 관련된 경제학설사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제학설사가 이제 각종 많은 경제학자들의 어떤 철학적인 이념과 사상을 배우는 건데,
그게 너무 요즘 많이 부족해요, 사실. 자꾸 뭐 기술적인 것만 하는데, 글쎄, 내가 취업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걸 많이 해야겠죠. 금융, 이렇게 막 해야 되긴 하는데, 요런 사상, 철학, 뭐 다른 경제학자들, 지금 죽은 경제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요, 경제학설사. 이거 저는 강추예요, 강추. 그리고 뭐 경제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더 나가서는 경제학이 그냥 사실 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의 어떤 최적화 행동이니까 경영학과에 가서 뭐 경영 전략 같은 과목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전략 경영, 게임 이론하고 비슷한 거죠. 마케팅 이런 거요. 이런 거 보면 사실 경영학 과목 아닙니까? 근데 사실 경제학 기반으로 저쪽을 접근하게 되면 이게 되게 어렵지 않고 재밌고 쉬워요. 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 때나 이렇게 할 때 어떤 걸 했냐면 경영학과 가서 대학원 수업 이걸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뭐 경영 전략뿐만 아니라 마케팅, 뭐 투자론 이런 것도 들으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영학은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은 학문 분야가 좀 크게 큰 덕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회계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약간 그런 건데 좀 회계도 좀 해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회계도 하나의 언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경작으로 쭉 갈 거야.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그쪽도 해 두시는 거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영 전략 이런 것들 좀 마케팅 뭐 등등등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경작이라는 게 또 요즘 심리학이라는 게 많이 접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긴 하지만 그 행동경작, 행태경작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노벨상을 벌써 받은 지 한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너만과 트버스키 이런 사람들이 쓴 아니면 심리학과 가서요 심리학에 대한 개론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시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나는 그래도 수학, 계량 이쪽이 좋겠어. 그러면은 뭐 계량 경제학 쪽으로 가서 통계학 쪽으로 가서 계속 공부를 해 두시게 되면 뭐 취업 같은 거 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운신의 폭이 더 많이 넓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제 생각에는 그냥 경제 원론하고요, 미시, 거시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해 두시면 위에 나머지 다른 과목들은 그건 여러분들의 뭐 취사 선택에 맡기는 거니까 그때 보시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거에 대한 가장 밑바탕의 원리를 배우는 게 우리가 하는 경제학 원론 1. 그게 이제 미시경제 원론 파트를 보는 것이고 거시경제 파트 원론 요거는 경제학 원론 2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작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선 내용을 살짝 보시면 미시경제학이다라는 거랑 큰 테두리로 거시경제랑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눕니다. 거시경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미시경제는요 말 그대로 마이크로라고 해서요 되게 작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숲이 있으면 거기서 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 거야. 나무랑 이렇게 뭘까요? 나비예요, 나비. 나비 같지 않게 됐네. 나비가 날아다니고요. 숲속에 이런 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미시경제입니다. 자, 그래서 미시경제는 이게 마이크로 해가지고 작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현미경 가지고 보는 거죠. 현미경 가지고 돋보기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야. 자, 우리나라 경제 주체도 이렇게 나무와 꽃과 이런 것처럼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기체 같이 어떻게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라고 합니다.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태를 행동을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근데 이게 행동이 막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전제를 깔아요. 합리적 인간이라고
전제를 깔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최적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왜 이 수업을 들었으며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나름 내 인생에서 어떻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얼마나 좋고 어떻게 될 것인가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봐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라고 하면요. 하나는 소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있어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제 정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정부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돼요. 자, 거시경제는 뭡니까? 하면 이거는 매크로 이코노믹스다라고 해서요. 클 거자를 써요. 이 한자가 이건 심플해서 그냥 써봤어요. 자, 매크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시장 전체를 이게 한꺼번에 다 아우르는 거예요. 국가 경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총 합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서 애그리게이트 한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가 좀 우리 현실과 좀 더 밀접해 보여. 신문에 보면 GDP가 어떻게 돼 있고 실업률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 뭐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거시경제 관련된 지표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지표들과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국제수지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보게 돼요. 미시경제는 그에 반해서는요.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 삼성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대외 여건이 변하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러한 행동들이 다 또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이러한 행동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 이론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또 시장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미시경제는 가격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시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시경제도 시장에서 이루어지긴 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출발 자체가 이제 대공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제 기능을 잘 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공황 시절에 이제 실업률이 엄청 높아져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업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국민소득 GDP가 커지는 게 바로 해결책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소득 GDP를 증가시킬 것인가 해서 국민소득론이다, 결정이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나중에 뭐 보실 기회가 있겠지만은 크게 시장이 잘 작동되는가 작동되지 않는가 해가지고요. 그래서 케인작파랑 고전학파 이렇게 나눠요. 고전학파는 전통적인 미시경제학의 계보를 이어받은 시장의 원리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는 쪽이고요. 케인작파는 아니야 대공황파 시장의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 진짜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차 그런 내용들은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두 번째는, 야, 교재는 뭐 있냐? 교재 없어도 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교재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업만 듣고는 얄팍해. 제 수업 뭐 있습니까? 별거 없지.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수업은 간단히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군. 보신 다음에, 그냥 교재를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재 쓸 거냐면 이중구 교수님 책에 그리고 이창용 교수님 책에 경제원론 책을 이걸 기본으로 할게요. 경제학 원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경제원론 책 중에서 이제 좋은 게 많이 있죠. 뭐 맨큐의 경제학도 있고요. 또 이거는 또 이제 뭐 고등학생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폴 크루그만 교수죠. 노벨상을 받은 크루그만 경제원론도 있어요. 이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써봤는데 약간 볼륨인과 이런 게 뭐 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버냉키도 있고 아니면 뭐 테일러 교수님이 쓴 뭐 경제학도 있고 등등등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교수님 책들도 많아요. 예로부터 이제 조순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을 다시 김영식 교수님까지 해가지고 같이 쓴
뭐 책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등등등 많은 좋은 책들이 있어요. 등등등 이렇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중구 교수님께서 미시 파트를 쓰셨고 이창용 교수님께서 거시 파트를 쓰신 요 경제학 원론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교재는 요걸로 하고요. 안 사도 됩니까? 뭐 안 사도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근데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교재가 없이 그냥 수업 듣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 그 소중한 시간과 등록금과 이걸 투자하면서 교재 없이 그냥 뭐 학점만 따겠다? 뭐 그런 자세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교재 안에 엄청나게 풍부하게 많은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핵심만 잠깐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읽을 거리가 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또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와 관련해서 또 연습 문제도 괜찮습니다. 연습 문제가 잘 돼 있어서 저는 이 연습 문제를 열심히 또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셨죠? 이 교재에 있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챕터 끝나게 되면 챕터에 있는 연습 문제를 조금 시험 대비해서요 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뭐 제 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경제 원론 수업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무슨 뭐 공기업을 준비한다거나 뭐 이렇게 금융권에 취업한다거나 할 때 기본적인 미시거시의 전체가 되는 그 기본 틀을 다지는 데는 충분한 것 같아요. 거기에 걸맞는 무슨 뭐 객관식 공부도 하고 뭐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요 교재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그리고 저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라고 하면 시험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시험과 평가 한번 봐주시면 자, 우선 여러 가지 평가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요. 수업은 비대면으로 합시다.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그냥 할게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거 뭐 사전 제작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제가 뭐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이게 대면 했다가 뭐 코로나가 심해지면 또 비대면이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대면으로 수업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전 제작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출석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비대면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비대면으로 하면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메시지 같은 걸 이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좀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 뭐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줌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웹엑스 써가지고 할까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고 중간 시험하고요. 기말 시험 이렇게 보고요. 기타 등등 하나 할 텐데 기타 등등은 출석과목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시험 볼 텐데 여기와 관련된 가중치는 보통 저는 이렇게 중간고사를 40% 두고요. 기말고사는 한 50% 이렇게 퍼센트지로 두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 나머지 10%가 기타 등등과 뭐 출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문제는 어떤 스타일로 할 겁니까? 우리 그 아이캠퍼스 가보시면은요. 괜찮아. 그게 객관식인데 시간을 제가 정해놔가지고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타이트하게 한 문제당 1분 이내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보통 각종 우리가 보는 뭐 여러 가지 시험들,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객관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주관식이 좋긴 한데 뭐 그래프도 그리고 좋긴 한데 자기 생각도 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빨리 채점하고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는 객관식이 좋은 것 같아요. 객관식이 여러 가지 한계도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 객관식으로 시험을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객관식만 하지는 않고요. 주관식도 거기다 문제를 넣을 거예요. 주관식도 하는데 여기다 이제 뭐 그래프 이런 것들은 넣긴 그러니까 경제 원론에서 간단한 계산 뭐 이런 것들은 넣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객관식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서술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 내용을 잘 이해했나?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객관식하고 이렇게 주관식 이렇게 섞인 걸로 시험을 보면 될 것 같고요. 평가할 때 시험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컨닝의 우려도 있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웹엑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스마트폰으로 자기 시험 보도록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전에 보니까 뭐 삼성에서도 그렇게 하고 1학기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해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가끔 좀 이상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사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보통 조교 선생님이 또 감독을 해요. 저도 들어와요. 웹엑스에 들어와 가지고 웹엑스를 켜 가지고 뭐 시스코에서 만들었나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자기 비추면서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 컨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진짜 목숨 걸고 컨닝하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막을 수 없죠. 그 정성으로 할 정도면 그냥 아예 공부하시죠. 그냥 아셨죠? 못된 마음을 먹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뭐 녹화도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로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부정행위는 다 맞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항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뭐 수강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다음에 그거 보고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면서 중간중간 조정을 할게요. 기말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중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약간 우리가 한 주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해진 기간에서 좀 여러분들께 한번 의견을 물어볼게요. 우리가 좀 편한 시간에 뭐 시험 보는 게 낫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의견이 좀 갈리거나 그러면 원래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따로 뭐 기타 당부 말씀드릴 거는 별로 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경제원론 1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밑바탕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좀 열심히 좀 해서 공부를 해 두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경작이 좀 재밌고요. 경제원론 1을요, 글쎄, 교수님을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했거나 그래서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교수님이 싫고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럼 자기가 경작이 싫어져. 그렇게 되면은 꼴도 보기 싫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먼저 애정을 갖고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그 책 중간중간에 읽을 거리도 많이 있고요. 경제 뉴스라든가 뭐 유튜브에 여러 가지 경제 기사 같은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신문 기사도 보시고 저학년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1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미리미리 그런 내용을요. 우리가 신문, 가위, 풀 옛날엔 막 그랬거든요. 라떼마리아가 돼버렸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사 같은 것들 자기가 잘 중요한 거 모아서 스스로 이렇게 아카이브 만들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해 두시게 되면 그게 자신의 어떤 내공을 높이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해 주시게 되면 모든 우리의 생활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경제, 법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실용적인 학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만 좀 잘 해 주시면서 경제학에 탄탄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뭘 하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셨죠? 간단하게 제가 OT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냥 제 수업 잘 들으시고 교과서 열심히 따라오시고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마무리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경제학 이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장 피라미드의 하부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걸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경제학자라든가 경제사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시와 거시경제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경제원론 1은 요 미시경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수학이 좀 들어가는데 수학이 덧셈 뺄셈에다 사칙 연산에다가 간단 미분 정도까지만 우선은 하시면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경작과인 경우에는 그 경제 수학책 있잖아요. 알파 치향책.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아마 수업을 많이 듣는데 제 은사님이세요. 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 그 책으로 아마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 원론까지 하시고
그냥 한 미시, 거시 거기까지 들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거시경제는 뭐 같이 듣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뭐 2학기 때 보통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교재는 그 이중구 교수님, 이창용 교수님 요 경제원론 책으로 할 건데요.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어요. 개정판이 나왔으니까 따끈따끈한 책이고 중간중간에 읽을 거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로 기본 강의를 쭉 하면서 중간중간 읽을 거리라든가 연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은 그냥 이렇게 사전 제작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교재를 반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되게 소중합니다. 뭐 상황이 어떻게 됐던 걸 떠나가지고 수업을 신청했다라고 하면은요, 그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서 후회 없이 학점과 상관없이 뭐 열심히 하시게 되면 학점도 잘 받겠죠. 그렇게 해두시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적 마인드를 지금 잘 쌓아 놓으시게 되면 탄탄한 내공을 확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만나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